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군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네. 예. 어제 하루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의 2배 정도로 정확히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표들을 보시면요. 유가 117달러예요. 그 달러인더스 10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19,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3.09, 3개월이 1.57.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달러인더스도 떨어졌고요. 뭐 유가는 조금 올랐지만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원화도 고점 대비 좀 떨어졌죠. 이거 보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식만 갖다 패는 거예요. 예, 제 주식만 많이 빠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긴축은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면서 반등을 약간 주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기 침체 그리고 취약국 우려 이것으로 빠르게 시장이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도 이것 때문에 이제 끌어내렸는데요. 영란은행이 25bp 금리 인상하고 스위스은행이 50bp 금리 인상했다는 부분, 이렇게 유럽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은 유럽의 취약 국가들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독일 국채하고 취약국의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쪽 그리스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어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뭐 요거는 그냥 단신 뉴스이지만 어제 제가 레달료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주요 기업들의 공매도를 했다는 1분기 보고서에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유럽의 위기 또는 우려가 시장에 그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반영이 굉장히 됐습니다. 좋던데. 공매도 해서 그러니까. 예. 그걸로 수익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미국 시장이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보다 유럽보다 미국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 하락했고요. 다고 2.4%, S&P 500이 3% 하락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첫 번째 이유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유라면 오늘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반기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제 취약한 기업들의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3으로 발표됐고요. 제조업 기대 지수가 6.8, 마이너스 6.8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팬데믹 때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우려가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수는 아주 빠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술주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어제 항공주 그리고 유가 좀 떴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주 다 폭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은 아마도 수급적 요인이 더 클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항공주나 에너지주는 당연히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급등한 것을 보고서 반영하면서 어제 플러스 2% 정도 힘이 없더라고. 예, 힘이 없었죠. 쭉쭉 내려가면서 아침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예, 예. 그러면서 뭐 종목들이 한 5%, 10% 사이에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종가는 거의 뭐 보합해서 강보 정도에 네네. 마감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0.16% 상승으로 그냥 마감을 했고요. 2,451포인트, 코스닥은 0.3%인데요. 어제 수급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보시면은 국내 기관들 수급을 보면요. 금융투자가 135억 매수, 연기금이 7억 매수, 투신이 80억 매도, 사모펀드가 10억 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왜 이렇게 또 숫자를 미리 제가 불러드리냐면요. 아침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있었어요. 현물도 많이 사고 선물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제 루머들이 돌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루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정말 뭐 거론하기 싫지만 이런 루머들이 막 돌았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떤 뭐 외신 기자로 나왔지만 푸틴이 조만간 핵전쟁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것들이 크렘린국에서 얘기가 있었다. 이게 돌아다녔고요. 어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요거였고요. 그리고 중국도 중간에 좀 밀렸거든요. 이제 리커창 총리가 과도한 보행 정치
부양 조치. 우리 요즘에 이거 중국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과도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용이 돌면서 시장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국인들은 매수는 했지만 어제 1,457억 순매수로 마감했거든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인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규모가 줄면서 국내 기관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매수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매수했다가 도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걸 이제 수급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개인 매도, 외국인 현선물 매수, 기관 매수였는데 오후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물론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겠죠. 또는 지수 하락하면서 또 그걸 보면서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 심리를 확연하게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진다 싶어갖고 좀 매수하다가 아니네 도로 팔고 뭐 이런 거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약했다. 그러니까 그저께 미국 시장의 반등을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였나 미국 시장 반등이 주요 주도주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반등한 부분이 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좀 취약한 심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어제 그대로 반영이 근데 됐다. 그 루머 중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 사실 겁나는 얘기네. 저희 예. 뉴스 3 때도 지금까지 보면 예. 중국하고 미국이 으르렁으르렁 해도 네네. 이상하리만큼 정책 공조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준 거거든. 네네. 예.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인플레이션 가지고 고민인데 네네. 중국이 쫙 경기 부양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쪽에 해결해주고 그럴까? 요럴 때 중국도 뭔가 예. 한 카드를 갖고 흔들어댈 수도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해요. 요즘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주식시장 주가 움직임에 이제 뭐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또는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2022년 오늘 제가 그 얘기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요. 2022년 6개월 요 반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가 정말 많이 뭔가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꼭 그런까지 신경 써야 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크로 시장은 저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우려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나 외신의 자료들 이렇게 보면 긴축이 일어나면 결국은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취약국의 위기가 되고 그래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지 않았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다. 계속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집에 있으면서 좀 봤거든요. 우리 네. 선생님 방송하시다 보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그냥 몽땅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시장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언제 것들이 오든 간에?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긴축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가 지금 빅스텝이 아닌 뭐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하면서 또 요번에 한번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조금 예전 같으면은 좀 반등 좀 하면서 박스권을 있다가 또 춘차 쪽 다시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만에 그냥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유럽의 위기 얘기하면서 곧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 위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세상이 예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 즉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단적인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경기와 연동한다.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네. 이론적으로 배운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고 지금은 경기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오늘이라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요. 심 자체가 요즘에는. 6개월이고 3개월이고 1년이간에 그 기간에 점차로 빨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쯤 올까 말까 하는 전쟁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매가 나타나가지고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더더욱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이 요 최근에 더 많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달러러스나 국채 수익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5.8%까지 갔대요. 지금요 미국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래도 멈춰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3대 지수는 지금 주봉상 3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시장은 오히려 어디가 저점인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반기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수급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든 과정을 우리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예산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만 바라볼게요. 매크로는 뭐 여러분 다 많이 아시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요. 수급을 안에 내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기관들의 거래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개인들의 거래를 보면 국내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매도가 강한 건 아니에요.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에 이렇게 써왔는데 비자발적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즉 반대 매매나 로스컷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클로징 하면서 반기 클로징 하면서 매물 나오는 거나 이런 매물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 왜곡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심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수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호재성 재료가 있거나 요번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좀 올라오다가 그냥 맞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져서 뒤로 물러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반도로 보면은 이 상황은 지금 변동성 축소나 환율 안정을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심리다.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시장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걸 좀 시간을 기다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장이 있다. 이렇게 정도뿐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자, 제가 시장의 심리. 예. 그런 좀 전에 심리를 제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많이 생각을 해보니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김프로님도 말씀 잠깐 좀 두 분 나누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 서방 국가의 분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전쟁에 러시아가 우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입으로 거론하기 정말 싫은 얘기들을 하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네. 이거 러시아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걸 얻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냐. 러시아가 이겨야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보셨죠? 지금 기사도 그런 보셨죠? 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럽 심지어. 내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좀 예, 많이 그렇게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들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전쟁 후에 지금 100일 동안 지났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 원유 수입의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있었고 러시아가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유 수입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에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러시아 원유 수입 반대를 지금 협약을 해놨잖아요. 이게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물가 폭등의 핵심은 원유나 원자재 식량에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 부분은 금리를 건드려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 전쟁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 기사는 이런 겁니다. 시간은 러시아에 우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지금 뉴스의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요걸 가지고 가만히 시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이 계속 일어나면 이것도 기사인데 무서운 제목이 타이틀이 무섭습니다. 가난한 자부터 차례로 집어삼키는 스태그플레이션. 제목이 그래요. 가난한 자부터 차례로 집어삼킨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왔죠. 역사적으로 그래 왔죠. 지금 유럽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강력한 긴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취약국의 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의 취약국들은
지금 나살기 바쁜데 네. 전쟁 종료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하반기 가면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변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상반기하고 이번 하반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플레이를 보면 언론 플레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보면은 전에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외신 기사들의 이런 것들을 봐서 보면은 이 어떻든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서구한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잘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는데 점차로 이거 그냥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러시아가 원하는 걸 좀 얻어야지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고 유로존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여론이 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의 변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흐름인 것 같고요. 네. 변화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른 상태에서 성장에 그리고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 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취약국의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취약국들의 디폴트 상황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나 우리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영향은 훨씬 클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터키, 스리랑카 이런 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 얘기들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의 디폴트가 생겼을 때가 2011년, 12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때 원위치했는데 그 국가들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익스포즈에 따라서 다르다.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였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일석후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주식의 관점에서 항상 보라보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면요. 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서 전 세계가 이게 이제 에너지 파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선두에 있는 대륙이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후퇴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또 부각이 막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후퇴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분들 그리고 석학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야 이게 구석탄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진짜 들밥합니다. 사실은요. 에너지 전환 시대 때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전쟁도 사실은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한동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갔었는데 이 상황이 되면은 또 일석후퇴가 되고 또 고생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 있지 않나. 이게 또 큰 변화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변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어떻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법을 만들었던 게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부분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국가 이기주의나 국가 보수적 정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들,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조 부흥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성장만 바라보고 계속 갔는데 제조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각국의 이기주의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각국에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산업 정책은
산업 정책은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번 6개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어디에 정책이 나오고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가 사실은 거기에 돈이 가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우린 주식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읽혀지는 6개월을 지났고 이번 하반기에는 굉장히 변화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밑에 한 줄 더 넣은 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취약국, 취약 산업이나 취약 기업들이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더 부자였던 문나 부자였던 국가들은 살아남아서 더 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네.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제 표현을 드렸지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렇게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기를 우리 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신흥 산업 사이클이 생겼고 신흥 부호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굉장히 어렵지만 흔한 말로 하는 얘기가 위기가 많이 닥치면 결국 그때가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말은 쉽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시장에 제가 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시장 자체보다도 전체적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섹터에 봐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시면서 이 길을 그냥 이 시간을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뉴스는 그냥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섹터와 종목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 LG화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좋아요. 네, LG화학이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매수를 하냐? 이게 사실 지난달에 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LG화학이 이 배터리 소재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체 반도체 매출액의 강하죠. 한 40% 돼요. 근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평가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LG화학이 강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LNF든지 이네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강해요. 소재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인식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이 강했다. 이 설명을 네.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가요? 그 삼성에서 전기차 테슬라 Y를 다 분해해가지고 전기차를 지금 TF 트임을 발족해가지고 지금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후속 뉴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테슬라향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 공급이 이제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천안 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설치해서 테슬라의 그러니까 원하는 그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들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는 왜 중요하냐면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CATL이 33.7%,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LG엔솔이 14.9%, BIG가 12.1%, 이거에 비해서 SK오온이 7%, 삼성 SD는 4%예요. 점유율이. 그렇다면 삼성이 이걸로 한번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후반 기업이나 여기에 관련된 섹터나 이런 곳들은 시장에서 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네. 지난번에 두 분께서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저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는 꼭 사기꾼들이 있죠. 그래서 많죠. 지금,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리딩방, 불법 리딩방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이거 문제가 될 테니 확인해가지고 처리해라라고 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감독원에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거를 어떻게 감독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문제가 생겨서 감독원에 넘어오면 형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참 잡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떤 워딩이 오는지를 제가 그냥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은 없었죠. 우리 3프로에서는요. 네, 뭐 많이들 아마 좀 보셨긴 하실 텐데. 여러분 많이 네. 보셨겠지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캡쳐온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이벤트 당첨에 축하했다 그러면서 뭐 확실한 작전 종목이 있고 오늘만 와야 되고 빨리 안 들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곧 문을 잠글 거다.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온 거는 제 이름으로 아예 되고 왼쪽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료 카톡방이고 종목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왔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마청 회장님 이름으로 막 이게 돌아다녔어요. 이거 우리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이들이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수록 또 이런 데 혹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어제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의의 당부를 말씀 좀 드립니다. 네네. 뭐 저희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근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심지어 저도 있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나 많은지 근데 알 수 있는데. 저게 참 문자에서 시작해서 카톡으로 가더니 이젠 페이스북에서 난리인데 네. 페이스북에서 매일 저희가 하는데도 와 그거 요즘 페이스북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딱 하는데 내가 나오는 거야. 예. 그것도 잘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참.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거 누가 얼척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믿겠냐. 그런데 제 지인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맞냐고. 전화 와서 너 이런 거 하냐고. 예, 예. 그러놓고 생각해보니까 전화 안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예. 하물며 저를 아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야 그래서 또 어떤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여성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돈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형 계정 들어가면요. 음. 그 가짜 계정이죠. 그럼 이제 실제 3%이 영상 링크도 막 걸어놔요. 그 진짜처럼. 아 그래? 나는 안 들어가봤는데 나는 네. 또 감염될까봐 그렇죠, 또 안 그렇죠. 눌러보고. 사기꾼 계정 들어가면 진짜처럼 그렇게 막 해놔요. 그래서 뭐 투자 성투 바랍니다. 뭐 성투하시기 기원합니다. 이런 거 막 좋은 말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번에 한번 뭐 이렇게 가거든요. 아휴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근데 진짜 그 생각하면 또 막 그 한데 적어도 3프로 TV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뭐 김영익 박사님도 엄청 많고 박병창 부장 염승환도 많고 그런데 절대 아니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야 그런 걸 믿냐. 그래서 많이 신고들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생태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좀 건강하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뿌리가 뽑혀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좀 신고해 주시고 또 구분해서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